안녕하세요. 디도스 위협 트렌드와 안랩의 DPX를 활용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솔루션 컨설팅 본부의 원동현입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는 먼저 24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주요 사건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25년 디도스 위협 전망과 더불어 디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도스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섯 가지 유스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사이버 위협 동향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려야 하니 딱딱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디도스 공격 신고 건수가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면서 공격도 다양해지고 다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24년 침해 사고 신고 통계 기준 상하반기 토탈 23년 대비 상반기 35%, 하반기 61%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렇듯 지속적 증가는 공격자의 해킹 경유지 악용 등으로 서버의 해킹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4년 유형별 침해 사고 신고 현황으로는 전체 유형별 비중이 서버 해킹으로 다음으로 디도스 공격이 2위입니다. 24년 디도스 공격이 13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 이렇듯 디도스 공격이 꾸준히 증가할까요? 이는 실시간 서비스 및 트래픽 증가일 때문일 것입니다. 트래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상 서비스 속에 디도스 침투가 용이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면 최근 사이버 보안을 위협하는 주요 사건,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에는 443 포트를 이용한 한국은행 대상 디도스 공격이 있었고요. 2월에는 LCK e스포츠 리그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온라인 경기 중 총 8회의 중단이 발생하여 차선책으로 일부 경기를 비공개 녹화 중계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격 방식은 TCP 에크 플러딩이었으며 TCP 세션이 없는 상태에서 타겟 서버는 잘못된 TCP 에크 패킷을 처리하는데 자원을 너무 소모하게 되어 정상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구조였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수많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접속해 플레이를 하는 특성상 서비스 지연이나 일시적인 중단이 게임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표적이 됩니다. 또한 금전적인 손실도 무시할 수 없겠죠. 3월에는 인터넷 방송인 디도스 공격이 있었습니다. 트위터, 아프리카 TV 등에서 활동하는 BJ들을 대상으로 방송 및 게임 중 서버의 연결을 끊는 식의 디도스 공격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상반기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었다면 하반기에는 어땠을까요? 하반기에는 사회적 이슈 및 정치적 목적으로 발생한 공격들이 많았습니다. 6월과 11월에는 러시아 우크라이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러시아 기반의 핵티비스트들이 국내 공공기관들을 타겟으로 동시다발적인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무슬림 해킹 조직의 정부 사이트 공격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는 주요 디도스 공격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사고 첫 번째로 핵티비스트들이 이용한 디도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시아는 친러시아 해커 그룹이 개발한 디도스 공격 툴입니다. 디도시아는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며 CNC 서버로부터 공격 대상을 전달받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악성 코드이지요. 특징 중 하나는 자동화된 디도스 봇을 활용하여 개인 사용자들도 공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점입니다. 공격자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의 경우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활동을 홍보하고 공동 목표와 진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공격을 성공했을 시 암호화폐를 보상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까지 합니다. 이 도구의 가장 큰 특징은 최소한의 트래픽으로 최대의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다양한 벡터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타겟의 사각지대, 즉 블라인드 스팟을 찾기 위한 공격의 형태로 서버의 자원 고갈을 유발합니다. 세션을 맺은 후 종료시키지 않거나 또는 연결을 끊었다 맺었다를 반복함으로써 서버의 세션을 꽉 차게 하여 더 이상의 정상 서비스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지요. 침해 사고 두 번째로 카펫 바밍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디도스 공격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스, 디도스는 기존의 디도스 공격 방법입니다. 디알도스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닌 서버를 매개체로 활용해서 서버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수백 기가에서 테라급 디도스 공격은 무조건 디알도스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P도스는 APT 공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선 분산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랜섬 디도스 공격은 랜섬웨어 수행 후 수익을 목적으로 한 2중, 3중의 협박성으로 진행됩니다. 말씀드린 공격 방식과 더불어 디도스 카펫 바밍이 있습니다. 새로운 공격 형태는 아니지만 직접 공격을 받게 되면 매우 치명적입니다. 디도스 카펫 바밍이란 기존의 특정 서버나 IP 하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식과는 달리 네트워크 클래스 단위로 네트워크 전체에 소규모 디도스 트래픽을 동시다발적으로 전송하는 기법입니다. 마치 폭격기에서 폭탄을 넓은 지역에 퍼뜨려 떨어뜨리는 융단 폭격에서 유래된 이름이지요. DNS, NTP, SSDP, 맨캐시 등 UDP 리플렉션 공격에 자주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징으로는 하나의 IP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인계치 기반 보안 장비는 개별 IP에 과도한 요청이 있을 때만 반응하므로 탐지를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개별 IP가 모여 클래스 단위로 다수의 공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테러급 이상의 폭주로 네트워크의 밴드위스를 넘치게 합니다. 융단 폭격 디도스의 공격의 증가는 주로 본넷의 진화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요. 자, 여태까지 24년에 대해서의 어떤 사건과 현황에 대해서 보았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25년 사이버 위협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5년 사이버 위협 전망 4개의 카테고리 중 무차별 디도스 공격 증가가 눈에 띕니다. 디도스 공격 침해 사고 증가 추세는 23%이며 핵티비스트 등의 공격 그룹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디도시와 같은 손쉬운 틀을 이용하고 간편한 커뮤니티로 디도스 공격 환경이 조성되고 있을 뿐더러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공격과 소량 정밀 타격형 디도스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AI와 자동화 기술이 디도스에 결합되면서 공격 양상은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지요. 디도스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비즈니스 분야로는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온라인 게임 산업과 중요 인프라를 호스팅하는 기술 산업도 해당됩니다.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금융 서비스 업종도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트래픽을 다루는 통신업계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지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보안 체계가 잘 되어 있으나 여전히 디도스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디도스 공격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초당 100기가가 넘는 공격도 67%나 증가했고 반대로 1기가 미만의 마이크로 플러딩도 증가한 점이 독특합니다. 공격 시간 부분도 특이합니다. 이전 보고서에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공격이 대다수였는데 이제는 3시간씩 긴 공격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띄지요. 디도스 공격은 다른 보안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100% 차단한다기보다는 정상과 비정상 서비스를 구분하여 정상 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서비스를 유지하는 완화의 목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디펜스보다는 미티게이션으로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또한 서비스 거부에서 지원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정확한 정책 설정과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방법을 통해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새로운 공격 유형에도 긴급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슈를 통한 팩트 체크를 하였다면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관의 지침에 따르면 디도스 대응 체계는 외부 계층, 경계 계층, 내부 계층 등의 한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 외부 계층은 글로벌 보안 업체의 스크러빙 센터, ISP의 클린존 서비스, CDN 기반 디도스 방어 서비스 등의 세 가스로 나누어집니다. 주로 외부 회선을 마비시키는 대용량 트래픽 발생 시 처리하는 조치로 DNS 우회 또는 BGP 프로토콜 리다이렉션으로 방어합니다. 2단계의 경계 계층은 안랩 DPX와 같은 전용 솔루션을 고객사에 구축하여 보완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에 내부 계층은 디도스 전용 솔루션이 아닌 디도스 반어 기능이 포함된 방화벽, IPS, 와프 솔루션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 계층은 수백 기가에서 테라급까지 처리해야 하므로 요금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는 이슈가 있고, 내부 계층은 단순 인계치 또는 시그니처만으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장 기본 대응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전통적인 디도스 공격 방식을 포함하여 최근에는 마이크로플로딩, 즉 정상 패킷을 소량으로 불규칙하게 전송하여 서버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방식이 많이 발견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폭주하는 대용량 트래픽을 일정 부분 대응하였다고 하여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디도스 대응 방안을 5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공격 패턴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정상 서비스를 유지해야 할까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선의 인계값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것이며, 네 번째로는 막고자 하는 대상이 여러 개의 경우 장비를 대상 서버의 수만큼 두어야 하는지와, 다섯 번째로는 새로운 공격 패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를 다음 장에서 각 항목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도스 대응 가이드로 구성 방식 중 하나인 아웃 오브 패스입니다. 디도스 방어 솔루션은 인라인과 아웃 오브 패스 구성 방식 이렇게 총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인라인 방식과 아웃 오브 패스 방식은 해당 장비가 네트워크 구간 내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인라인 방식은 네트워크 구간 내에 위치하게 되며 빠른 대응이 가장 큰 장점이며, 아웃 오브 패스 방식은 네트워크 외부에 위치하여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웃 오브 패스 구성 방식은 네트워크 구간 외부에 위치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는 평상시에는 동작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디도스 공격 발생을 항상 모니터링하는 탐지 전용 장비와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게 되는 차단 전용 제품으로 역할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구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안정성과 가용성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외 서비스를 하는 서버가 웹 서버와 서비스 민감도가 높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아웃 오브 패스 방식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외한 웹 서버만 탐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정 트래픽은 기존의 네트워크 경로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어 서비스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대규모 트래픽 구간에 설치되며 안정성과 가용성이 중요한 ISP, 포탈에서 주로 구성됩니다. 더불어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탐지 장비와 차단 장비는 20대 이상 다수의 제품으로 구성되는 클러스터 기술도 제공합니다. 클러스터 방식이란 중앙관리 제품 없어도 한 대의 마스터 장비에서 설정한 정책, 인증 IP 정보 및 자동학습 결과를 20개의 세컨더리 장비로 동기화하는 기술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두 번째 가이드로는 디도스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는 다단계 피터입니다. 60여 개의 행위 기반 및
디도스 공격 인증 피터를 포함한 다단계 피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디도스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단계별 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 기반 탐지 및 차단입니다. 특정 국가의 해커 그룹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디도스 공격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 예외 및 접근 차단입니다.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개념으로 필요하지 않은 포트 및 프로토콜 단위로 차단 및 예외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에서는 UDP의 특정 포트 정도만 사용되므로 나머지 포트는 모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스템 경유로 인증에 실패한 IP들을 격리하는 필터입니다. 네 번째로는 프로토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필터이고, 다섯 번째로는 TCP 및 DNS 인증입니다. 존속 레이어 단계에서의 인증 기법으로 요청하는 접속자가 봇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터입니다. 예를 들어 출발지가 TCP CM 패킷으로 연결을 요청하면 임의의 쿠키 값을 시넥으로 회신합니다. 이렇게 회신된 그 쿠키 값을 가지고 정상적인 에크 회신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수로 판단하여 차단하지요. 여섯 번째로는 HTTP 접속 인증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단계에 있어서 인증 기법으로 예를 들면 HTTP 리퀘스트 패킷에 대한 get은 302 리다이렉션으로 포스트는 307 리다이렉션으로 회신했을 시 응답 요청을 받아 본 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외 자바스크립트 또는 사용자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정상, 비정상 사용자를 구분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세그먼트 프로텍션 필터입니다. UDP와 ICMP의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 클래스별로 네트워크를 분류하여 레인 리밋 방식으로 트래픽을 제한하는 방식이지요. 여덟 번째로는 비인증 IP 차단입니다. 인증 필터 검사 후 비인증 IP는 차단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스테이트 풀 검사로 TCP 씬을 송신하지 않았는데도 에크, 리셋, 핀 등의 상태 체크를 하는 경우입니다. 열 번째로는 행위규칙 필터입니다. 비정상적인 트래픽 패턴이나 디도스 공격과 같은 네트워크 공격, 스캐닝 공격 등을 탐지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11번째로는 시그니처 규칙으로 IDS, IPS에서 제공하는 시그니처 규칙과 같은 개념입니다. 10번째로는 QoS로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필터입니다. 마지막에 13번째로는 새롭게 추가된 필터이기도 한 저대역폭 공격입니다. 존재하지 않은 도메인을 무작위적으로 질의하는 공격이나 스푸핑된 UDP 트래픽을 활용한 증폭 공격을 탐지하는 필터링입니다. 이렇게 필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서 너무 많아서 이제 숨이 차기도 하지만 디도스 공격은 방어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닌 다양한 필터를 통해 정상, 비정상 사용자를 구분해서 정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필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이드로 이상 트래픽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사용자의 트래픽 행위를 학습하여 기준 인계치를 자동 생성할 수 있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평균 2GBps의 트래픽이 유입되던 서버에 갑자기 3GBps의 트래픽이 발생한 경우 이 변화량이 인계치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자동으로 차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요. 공격 인지를 위해 트래픽을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계산량을 정의할 때 담당자의 추측 또는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솔루션에서 자동학습을 통해 제공된다면 훨씬 더 믿음이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습 기반 방어는 평소 서비스 운영 패턴을 해치지 않으면서 비정상적인 접근만 선별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인계값 계산은 패킷 전수 검사 방식과 샘플릿 방식을 제공합니다. 패킷 전수 검사는 유입 트래픽에 대해 전체 검사를 진행하므로 공격 발생 시 빠르게 탐지하여 방어를 실행합니다. 이와는 달리 샘플링 방식은 일정 조건에 따라 샘플링하여 공격 유입을 판단하므로 디도스 공격에 대한 인지가 늦어지고 대응도 따라서 늦어짐에 따라 내부 시스템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멀티 테넌시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장비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다수의 장비로 구현하는 것이 존이라는 개념이지요. 디도스 방어 장비가 보호해야 할 내부 서버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 대상 서버별 트래픽 구성과 사용량이 다르므로 보호 대상별로 정책 관리를 직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설정 및 인계치 설정 등 해당 구역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멀티테넌시 기반 정책 설정을 최대 1000개까지 지원한다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정책 설정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트래픽을 자동 학습할 수 있는 셀프런을 포함하여 모니터링, 경보 등도 전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디도스 대응 가이드로는 새로운 공격 패턴에 대한 대응입니다. 아래의 두 가지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NX 도메인이라는 공격은 공격자가 유효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레코드를 요청하여 DNS 서버를 마비시키고 가부화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공격은 단순히 DNS 서버를 불법 패킷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악성인 것처럼 인식하기 어려운 하위 도메인에 대한 DNS 요청을 보내기도 하지요. NS 도메인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고객사에서 사용 중인 도메인을 하위 도메인을 포함하여 사전 등록하고 미등록된 DNS 요청을 차단합니다. 또한 디도시아처럼 마이크로 플러딩 공격은 인증 필터를 선행하고 이후에 연결된 상태 검사를 진행하여 정상 사용자만 허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정밀 차단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가이드를 통해 디도스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표에서는 유즈 케이스를 통해 어떻게 고객이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즈 케이스 사례 소개에 앞서 어떤 고객이 안랩 DPX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객사 레퍼런스를 먼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안랩은 2010년 디도스 방어 전용 솔루션인 안랩 DPX를 출시한 이후 국내의 다양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면서 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솔루션으로 해외 기관 및 조달 매출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프로스트 셜리반에서 국내 디도스 시장 점유율과 마찬가지로 24년 국내 나라장터 조달 매출 기준으로도 매출 40%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름만 보아도 바로 알 수 있는 다양한 고객군이 있지요. 다음 장표에서는 고객 분별 5개의 유스 케이스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 케이스 사례 첫 번째로 일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입니다. 즉각적인 실시간 방어를 위해 인라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안적인 측면에서 인바운드 및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보안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응 가이드 전략에서 말씀드린 자동학습을 통해 인계치 학습과 13단계에 있어서의 다단계 필터를 적용하여 디도스 대응 방안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자사 솔루션인 안랩의 TMS를 통해 머신러닝 기반에 있어서의 이상의 탐지와 시나리오 기반의 상관 분석을 제공합니다. 또한 방화벽과 IPS가 안랩의 솔루션일 경우 TMS 없이도 솔루션과 솔루션 연계가 가능하지요. DPX에서 확인의 블랙리스트 차단 연계 기능을 통해 특정 IP가 여러 공유를 통해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ATRP 연계를 통해 IP 편판 조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ISP, 포탈, 그리고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례입니다. 대용량 트래픽과 서비스의 안정성 및 가용성이 중요한 만큼 아웃오브 패스로 구성된 것이 첫 번째와 다른 부분이지요. 아웃오브 패스 방식은 기존의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라인 방식의 약점인 전송 지연 또는 장애 등의 문제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탐지 전용 장비인 디텍터에서 인계치 기준으로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차단 전용 장비인 가드로 연계하여 가드에서 우회 스위치를 통해 해섬 접점에 있는 라우터의 우회 라이팅을 통해 가드가 이상 증상이 발생한 트래픽을 13단계 필터를 통해 정상, 비정상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TMS 연동 및 자사 제품과의 시너지 효과는 인라인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통신사의 클린존 서비스입니다. 안랩은 주요 통신사의 DPX를 납품 및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해선 사업자가 클린존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존을 제공하는 A 통신사는 아웃 오브 패스 방식 구성으로 평상시에는 트래픽 인계치를 학습하고 인계치 이상이 발생하면 DPX가 공격 여부에 따라 여러 인증 피터를 통해 판단해 공격으로 판단될 경우 기업용 라우터 최상단 백본 라우터가 중앙 시크홀로 라우팅을 설정하여 트래픽을 우회합니다. DPX 가드에서는 고객사별 차단 정책에 맞게 비정상 트래픽을 차단해 정상 트래픽을 다시 고객에게 전송하는 구성입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 주요 클라우드 업체 및 IX 업체인 CIPS입니다. 자체 IDC를 보유하고 있는 CIPS 업체에서는 특정 IDC를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별도의 사이버 대피소를 구성하여 디도스에 대응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IDC에 디도스 공격을 받는 것이 확인되면 패킷을 분석해 이상행위를 하고 있는 트래픽을 사이버 대피소로 우회하여 처리한 후 다시 IDC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유스케이스 사례 마지막으로 글로벌 보안 업체와 연계하는 스크러빙 센터의 세카스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글로벌 보안 업체가 제공하는 스크러빙 센터와 디도스 완화 솔루션을 연동한 하이브리드 디도스 방어 체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용량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는 스크러빙 센터로 대응하고 저용량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는 디도스 완화 솔루션으로 대응한다는 방식이지요.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되면 고객사 접점에 구성되어 있는 DPX에서 트래픽 손실 경보 알람을 발생하며 스크러빙 센터로 공격 대상 트래픽을 우회 라우팅합니다. 스크러빙 센터는 다양한 아키텍처 기준으로 트래픽을 1차로 정제한 후 정제된 트래픽을 고객사 접점에 있는 DPX에 재회신합니다. DPX는 다단계 피터를 이용하여 저대역폭 정밀 타격폰 공격에 대해 2차 검증하여 정상이라고 판단된 검증된 트래픽만 고객사 내부에 위치한 서버에 전달합니다. 안랩은 스크러빙 센터와 연동하여 수동 우회뿐만 아니라 자동 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긴급한 대응이 필요할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효과적인 베스트 프랙티스는 하이브리드 방어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선 사용량 이상은 세카스를 통한 공격 방어를 하고 회선 사용량 이하의 공격은 온프레미스의 전용 장비로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경계형 방어를 위한 안티 DDoS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선택할 시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디도스 대응 가이드도 중요하며 더불어 제품의 성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능이 중요한 이유는 네트워크 최상단에서 내부로부터 공격을 탐지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안랩의 DPX는 디도스 공격 방어를 위한 전용 장비로서 국내 최초로 100G 인터페이스 장착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200G 이상의 처리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곧 출시할 DPX C타입은 더 높은 성능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보안을 함께하는 안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